라운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세요? 이 전에 모발 자체는 그 블랙 머리를 해가지고 블랙 머리 한 지 1년 정도 지난 모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에 띠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얼룩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얼룩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가장 많이 얼룩진 부분을 이렇게 골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좀 공급해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사키 PPT 제품인데 영양 침투가 좋기 때문에 탈색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단백질 제품들은 원래는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너무 바짝 말리다 보면 손상된 모발은 엉킬 수가 있으니까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그냥 시술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으신 방법입니다. 지금 얼룩이 더 많이 보이죠? 네, 확실히 이제 많이 보이네요. 젖었을 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골라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열에 의해서 좀 밝아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자연 모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블랙이 지금 묻어있던 모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이 지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골라서 그 부분을 먼저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네요. 네네. 근데 고객 만족도를 올리고 모발의 데미지를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얼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9%도 사용은 가능한데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지금 혼자 바를 경우에는 너무 파워수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얼룩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바르거나 그 시술 순서가 속도가 느린 선생님들이나 인턴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를 좀 낮추신 상태에서 추후에 좀 강한 높은 산화제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작업을 혼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9%보다는 서서히 빼는 네네네. 4.5%를 사용하면 좋다 이거네요. 이 전에 전 작업이 그 사사키 산화제 3%하고 6%를 써가지고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반 섞어서 한번 지우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색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마 보편적으로 살롱에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그냥 빼낸다고 9%를 한 번에 그냥 원터치 할 경우에는 얼룩이 너무 맞아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네, 맞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더 먼저 바탕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어서 더 데미지 없이 고객도 만족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탈색약이나 염색약이 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좀 뿌려가지고 좀 희석시켜줘도 데미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가 상하지 않게 하는 네,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딱 눈으로 얼룩을 보면서 이렇게 바르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진짜 섬세하게 작업 네네.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데미지가 오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발랐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더 많이 오겠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른 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잘 빠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젖었을 때하고 또 말랐을 때 그 얼룩이 좀 달라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빼주는 게 더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약간 녹록해지고 이렇게 엉키시는 거 보이시죠? 네, 실타래처럼. 네,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실 때 조금 보시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엉키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네네. 상해가고 있는 네, 거구나.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펌이나 연화 볼 때에도 이렇게 엉겨붙는 경우는 연화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얼룩진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빠지는 부분이 또 있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두피 쪽하고 이 중간에 이 부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같이 바르면서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진짜 미열 프레스기거든요. 네. 네, 열이 거의 없는데 몇 도인가요? 50도? 5, 60도 되는 것 같아요. 5, 60도 정도? 네네. 뜨겁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해도. 네. 네. 잠깐만. 네. 네. 뜨끈뜨끈한 네, 정도네요. 따뜻한 정도 때문에 이때는 당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듯이 그다음에 한 3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주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만져보면 또 물처럼 바뀌어요. 그러네요. 네, 그쵸. 촉촉하네요. 네, 물처럼 바뀌죠. 이때 해놓고 다시 한번 또 발라주시면 훨씬 더 탈색력이 좋아지세요. 그렇겠다. 열도 네. 있고 네, 이제 네, 수분감도 맞습니다. 생기고. 맞습니다.
오, 이거 되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데미지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얼룩이 있는 부분이 어두울 때는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해도 괜찮은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완전 미열로. 네, 완전 미열로. 네. 근데 이런 매직기가 없는 경우에는 랩이나 이런 걸로 싸서 아주 미열로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얼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볼륨이 높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얼룩이 너무 많이 져서 수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뭐 9레벨을 해줄 건데 근데 어디 부분은 9레벨 이상이 되잖아요. 탈색약으로 해버리면 그때는 3%하고 6%하고 적절하게 산화제를 활용해서 레벨을 올린 다음에 얼룩진 부분만 잡으면 훨씬 더 내가 컨트롤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임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고객 만족도 올라가고 시술의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탈색을 할 때 보통 살롱에서 뭐 다양한 시술 방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탈색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헹굼을 통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5분마다 헹구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산화제 농도에 따라서 시술 시간을 정하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근데 자주 헹구게 되면 또 발라야 되잖아요. 터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터치가 계속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많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축적이 되죠. 그쵸. 그래서 축적된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만약 건강 모발이라고 가정했을 때 9%하고 6%하고 1대1로 또 섞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에 최대한 가깝게 바르면서 그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면 보통 한 45분, 50분 정도 지나면 약간 아이보리 정도 빠지거든요. 제 모발 보시면 이게 끝쪽에 손상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두피 안쪽 보시면 네. 약간 아이보리처럼 보이실 거세요. 맞아요. 예. 이게 한 번만 뺀 거예요. 한 번 빼신 거예요? 네네. 우와. 예, 한 번만 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탈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면 뭐 5번, 6번 탈색하는 사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주 헹구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9%보다는 약간 6%하고 9% 반반 섞어서 두피에 최대한 가깝게 바르시는 게 좋으세요. 산화제 농도를 좀 줄이면서 네네, 작업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굵은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 두피를 많이 떼고 바르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도포 했을 때 얼룩이 100% 쳐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가깝게 바르면 그 얼룩이 없으세요. 다시 또 그 얼룩 잡으려면 또 시간이 또 그만큼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바를 때 최대한 두피에 가깝게 바른 다음에 빼내시면 얼룩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헹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가면서 하는 네네, 거예요. 계속 덮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잘 빠지고 손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언제 헹구세요? 시간은 15분 정도 더 방치를 할 건데 상황 보고 한번 헹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헹궈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체크해보고 헹구는 게 가장 네, 정확하죠. 맞아요. 이제 좀 이따가 헹구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되게 잘 빠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빠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또 약간 핑크빛 같은 아이보리에 좀 덜 빠진 부분도 보이긴 하거든요. 젖었을 때는. 근데 말랐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덜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말려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약간 옐로우에 노란기가 있고 약간 아이보리가 도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랙배기를 하다 보면 빠지진 않으면서 약간 핑크한 느낌으로 약간 전환되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런 느낌이 이제 빠져가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뺄 수 있다고 판단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백모 느낌의 드는 부분도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블랙한 느낌을 어느 정도 톤의 밸런스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자란 버진 에어를 탈색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연 모발 쪽을 한번 레벨업을 시켜볼 생각이에요. 네. 아 근데 블랙백이었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잘 빠진 거죠. 네네. 그 데미지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블랙했던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얼룩을 최대한 앉으면서 빼놨고요. 이 부분에 이제 레벨업을 한 번 더 시킬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하고 6%를 이렇게 반반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를 제품은 사사키의 서포터 오일이에요. 타사 제품하고 비교하면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오일량이 너무 적은 경우가 있어서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일량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단점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조심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네, 양이 많기 때문에 그쵸. 분사력도 좋고요. 네. 이게 두피 보호제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좀 큰가요? 일단은 시각적인 부분하고 내 두피를 디자이너가 아니면 이 매장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샴푸를 집에서 하고 오시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한테도 뿌려주시면 두피에 그 일단 차단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저도 지금 탈색을 하고 있지만 뿌렸을 때 안 뿌렸을 때 따가움은 많이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려주시는 게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꼭 모든 염색을 할 때는 뿌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두피에 최대한 가까이 바르면서 위에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바르는 방법하고 밑에서 바르는 방법을 택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르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계속 핀셋을 끄감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만 바를 수 있다면 위에서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간을 더 네. 어떻게 보면 줄일 수 네,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은 15분 정도 지났고요. 네. 지나서 이제 아이보리로 잘 빠지네요.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아까 여기 부분에 약간 레드 핑크빛 이런 빛이 돌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잡아볼 생각입니다. 네. 끝쪽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머리 헹구시는 거예요? 네, 지금 헹구고 있어요. 근데 헹굴 때 두피에 너무 자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샴푸실에서 보색 작업도 하나요? 네네. 일단 보색 작업을 할 건데 사사키 실버 샴푸로 먼저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지금 탈색약이나 기타 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보색에 방해가 줄 수 있어서 사사키 샴푸로 가볍게 샴푸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색이 진짜 잘 빠졌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탈색 2번만 했는데 네네네. 되게 잘 빠졌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머리가 데미지가 많은 모발이기 때문에 알칼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사키의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약산성은 당연히 모발을 좀 딱딱하게 하고 그다음에 늘어진 모발을 좀 탄력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산성 샴푸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향을 좀 맡아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맡아보시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탈색을 하다 보면 알칼리화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pH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샴푸를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색 샴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사키 제품의 특징이 좋은 게 제형이 거품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품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고요. 침투력도 좋게 되어 있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피부터 네. 먼저 해주시고요. 약간 가볍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색 작업을 왜 해야 되나요? 지금 노란기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얼룩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톤을 일률적으로 맞춰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염색할 때 노란기우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색깔이 잘 안 먹을 수 있어서 그걸 먼저 보색으로 커버를 해놓은 다음에 염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색 샴푸하고 방치 시간은 얼마나 봐야 돼요? 방치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컬러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샴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3분에서 네. 5분 정도 방치하고 네.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색이 되게 예쁘게 잘 빠졌어요. 네, 손상 없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끊기는 것도 없고요. 지금 말리기만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좋다. 이대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염색도 근데 오늘 또 하실 거죠? 네, 염색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 색감 같은 게 진짜 엄청 잘 먹는 거죠? 네, 그렇죠. 엄청 잘 표현이 되죠. 이제 백지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오늘? 투톤 컬러로 진행을 할 건데 위에 부분은 조금 밝게 진행을 할 거고 밑에 부분은 조금 어둡게 진행해서 톤에 좀 차이가 있게끔, 그렇다고 또 많은 차이는 두진 않을 거예요. 한 톤 반 정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섹션은 먼저 앞머리에 층이 조금 있어가지고 눈썹 산 정도에서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눈썹 산이요? 네네. 그랬을 때 떨어졌을 때 그 움직임이나 느낌을 좀 가려지지만 묶었을 때는 또 표현되게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 산 정도에서 섹션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눈썹 산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옥시피탈 본 있잖아요. 네. 네. 후두뼈 나온 부분, 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처지는 느낌의 섹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활용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4개 정도. 네 개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밑에 부분은 9BA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13SA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파란색이 좀 더 가미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회색인데 보라색 느낌이 좀 더 가미된 컬러입니다. 그럼 이거는 13레벨이고 이건 9레벨이네요. 네네네. 밑에가 9BA이고 네. 위에가 13SA. 산화제는 몇 프로 들어갔나요? 산화제는 6%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바르면 이제 네네. 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염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탈색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모발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위에 부분은 밝은 컬러지만 밑에 부분은 어두운 컬러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밝은 컬러에서 어두운 컬러 약간 톤다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염색이 잘 안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묻은 부분이 노란 부분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번 터치하고 약간 반복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네네. 기억하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그래야 색감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머리 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네네. 탈색도 이렇게 잘 빼고 네네. 이렇게 염색이 잘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네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은 지금 사사키를 오랫동안 쓰셨잖아요. 네. 사사키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타사 제품에 비해서 컬러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좋고요. 용기감도 많이 표현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림성, 터치했을 때 터치감 이런 부분들이 타사 브랜드보다 탁월한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이 이제 고객님들 머리 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일단은 고객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재현해 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재현된 이미지를 가지고 밖에서 보여졌을 때 그 고객에 더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고객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연출해 주는 게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네, 영상 찍으면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 네네.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또 있다면 네네네.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재밌게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